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 일반물리학 역학 시리즈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멋있는 상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중력에 있어서 이 산의 높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과 운동,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거의 특수한 예인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이나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말이죠. 오늘 일을 열심히 했다,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이 일과 에너지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일이나 에너지는 좀 들어본 말인데 보존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말은 되게 어렵죠.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요즘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예전에 한국어로 배울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 외래어를 씀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포텐셜이란 게 영어로는 뭐 잠재적인 그런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쩌면 위치 에너지보다 좀 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두 개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학적 의미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 관점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늘 갖고 왔던 이 공이 있죠. 이 공에 힘을 작용했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건 그거죠. 힘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A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A로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가속도가 있고, 그 가속도가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두 번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깔려있는 전제가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외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흐르는 변수가 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정해주는 게 바로 이 힘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에 당연히 관심이 많지만 실제 운동을 기술할 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알고 싶은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라든지 에너지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시간을 미리 소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힘은 이렇게 주는데 물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리는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비스듬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힘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가속도가 생길 텐데, 그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뭐 미분적분 관계로 다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소거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거리에 대해서만, 얘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일, 영어로는 워크라고 부르는,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F라는 일정한 힘을 줘서 D라는 이 위치 벡터, 변이 벡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타만큼의 각도를 갖고 D라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럴 때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뭐 그냥 곱셈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는, 그러니까 방향성 있는 두 개를 곱해서 방향성이 없는 어떤 물리량,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F와 D를 곱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를 갖고 D만큼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이때 FD 코사인 세타만큼의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는 바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되게 이상적인 경우죠. 여기서 지금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힘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일정하게 쭉 간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갔다는 게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중간에 변하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변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막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SI라는 곳에서 SF라는 곳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적분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얘가 처음에는 이만한 힘이었다가 나중에 요만한 힘이면 이 두 개 중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뭐 반대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이걸 뭘 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체 여정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막 힘의 크기가 막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가는 과정을 전부 다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잘게 쪼개면 적어도 이 작은 거 안에서는 힘이 대충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쪼개진 하나하나 안에서 변하는 함수에다가 이거를 이제 내적을 해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게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뭐 2N의 힘을 줘서 뭐 1m만큼 끌었다. 그리고 각도는 0도다. 코사인이니까 0도면 1입니다. 2Nm만큼의 일을 한 거죠. 이거를 1의 단위 또는 에너지 단위라고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거를 2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얘가 지금 이 정도의 힘을 줘서 D만큼 끌었는데 얘가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분의 1 mvi 제곱이 됩니다. 아까 i랑 f가 뭐였냐면 이니셜과 파이널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속도와 나중 속도,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 있고요. 이 w라는 일을 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정확히 말하면 속도 또는 속력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W란 일을 해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양이 vi에서 vf로 변한 겁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vi 넣으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가 요만큼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vf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분의 1 mvi 제곱이란 양이 더해졌다는 말은 처음에 이런 양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런 양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체에다가 W만큼의 일을 해주면 정확하게 그 일만큼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양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v라는 속도를 갖고 있고 질량이 m인 모든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같은 질량이라도 속도가 굉장히 큰 물체일수록 뭔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를 사실 좀 추상적 개념이긴 하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속도가 클수록. 정확하게 그거고 그냥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라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인다는 자체만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 요즘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영어로 잠재력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딘가 쌓여 있다가 잠재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또는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그런 에너지라는 뜻인데 여기 보존력이라는 거는 어떤 양이 보존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익숙한 걸 다시 한번 가져왔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우리가 공을 힘껏 위쪽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 공은 힘은 비록 아래쪽으로 받고 있지만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고 있지만 초기 속도는 이니셜 벨로시티죠. 초기 속도는 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돌이나 공 같은 거를 머리 위로 던지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왜 위험할까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러분 머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실제로 1차원 세상에선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위로 던지면 당연히 어느 순간까지 쓱 올라가는데 속도 점점 줄어듭니다. 속력이 줄어든다고 해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경험 법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일단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높이가 있었겠죠. 지표면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 어떤 높이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의 높이가 있을 거고 이 높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있을 때 사실은 바로 앞에서 배운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g라는 중력이 이 물체에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중간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힘의 방향은 아랫방향인데 위치는 위방향이니까 코사인 파이 180도로 곱해야 되니까 사실은 음수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양의 일을 했을 때는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2분의 mv 제곱이 증가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든 거고요. 정확하게 이 줄어든 속도는 지난 슬라이드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vf 제곱 빼기 vi 제곱이라고 썼는데 처음에 속도가 더 컸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도였잖아요. 처음에 속도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mg는 힘이 mg라는 양으로 쭉 상수로 밑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적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높이 차이만큼의 h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mgh라는 중력이 음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m을 이렇게 소거시켜서 뭐 처음이랑 나중 속도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이건 사실은 f는 ma로 계산한 것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력이 음의 일을 해서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이 h만큼 또는 돌이 h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다시 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서 있기가 무서울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언젠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음의 일을 함으로써 이거를 어딘가에 이 에너지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속도가 늘어나죠. 떨어지고 있다면 중력과 떨어지는 방향이 일치하니까 그때는 중력이 양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만큼을 넣었다가 에너지를 다시 뽑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뜻으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쌓여 있다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모든 시스템에서 이걸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 보존력이라는 게 작용할 때만 쓸 수 있고요.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배운 마찰력이 적용될 때는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그런 거 다 무시한 상태에서만 이걸 쓸 수 있는 거고요. 물체에다가 한 일이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가 일어난 만큼 이 변화가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양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졌겠죠. 그 말은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힘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물체에다가 음의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왜 이름이 보존력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마찰이라든지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거 전체의 총량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아까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하면 물체에다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 빼면은 아까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력이 한 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정확하게 반대 부호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자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을 언제나 생각했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만 중요한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물체에 해준 일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 같고 이거는 운동 에너지 차이에 반대 부호를 붙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간에 대해서 힘을 공간에 대해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를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 에너지 자체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힘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에너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S라고 썼지만 이제 이 높이 차이 H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힘을 구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힘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되는 에너지 없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끊임없이 전환이 가능한 형태의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 합이 언제나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용수 처리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 같은 거에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힘을 얻는 거의 의미, 그 다음에 그 힘으로부터 어떤 위치에서 물체가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곡선 읽기라고 했는데 X 방향의 이 변화만 생각합니다.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런 보존력이 작용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물체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기다 제가 이제 구해서 그려놓을 텐데요. 이 공간상으로 변화하는 게 X축으로만 있다면 이 힘이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겠죠. 미분인데 그러니까 U의 X에 대한 함수에 X로 미분하면 되는데 여기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음수를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대충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기울기가 0 되는 요런 지점을 표시를 제가 할 텐데 요런 지점들이 뭐에 해당되냐면 U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공간에 대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죠. 요 지점은 바로 힘이 0이 되는 지점이죠. 힘이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은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0이라서 등속 운동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면은 사실은 가속도가 생겨요. 다시 기울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움직이면 다시 기울기가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런 지점에 있다고 해서 마냥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등속 운동을 하니까 옆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는 순간에
힘을 받게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릴 그런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집어볼 거예요. 1번 지점에서는 이게 0이고요. 2번 지점도 이게 0이죠. 그래서 둘 다 이거를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평형점에서는 순간적으로 힘이 0인데 이 두 가지가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1번에서 여기 있다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요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힘은 기울기에 마이너스 9를 붙인 거니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지금 요 1차원 상황에서 뭡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요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오른쪽으로 좀 도망가려고 해도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다시 도망 못 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여기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F는 미분 또는 기울기에다가 음수를 붙인 거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말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왼쪽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다시 힘을 받으니까 도망 못 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요런 느낌으로 1번으로 자꾸 되돌려는 소위 복원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동운동 같은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평형점으로 되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평형점이라도 그냥 평형점이 아니라 안정한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물체가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2번에선 정확히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좀 이동한다면 이거는 뭐죠? 이제 공이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겠죠. 여기 딱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기울기는 음수잖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오른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얘가 오히려 도망가라고 등을 떠밀어 버릴 그런 꼴입니다. 나가라 그 뜻이죠.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이게 음수가 되죠.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고 물체가 왼쪽으로 도망가려는데 너 그걸 가라 이렇게 왼쪽으로 오히려 등을 떠밀어 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지금 안정한 평형점으로 불렀듯이 여기는 불안정한 평형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마치 보면은 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산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산에서 돌 같은 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운동할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골짜기 쪽과 이제 산봉우리 쪽이 있을 때 골짜기 쪽이 당연히 안정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되게 뭔가 안정적, 여기선 불안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기술된다는 거예요. 산에 이런 모양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모양이 됩니다. X에 따라서 mgy라는 게 있는데 y가 x에 대한 함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mg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면 yx,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로서의 y 곡선 모양 자체가 마찰이 없는圆의 모양이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수평 방향 운동을 기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질문 자체가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가 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런 공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여기랑 여기가 만약에 연결돼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골짜기도 넘고 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만약에 그냥 매끄럽게 그냥 쫙 마찰력도 없이 움직인 거라면 처음에 움직일 때의 속도와 나중에 움직일 때의 속도 똑같아야 되고요. 중력이 여기 해준 알짜 일은 없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런 에너지 손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산에서 굴러다니지 않죠. 사람은 실제로 생체 에너지를 써서 올라갈 때도 에너지를 쓰고 내려올 때도 물론 중력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에너지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갈 산을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면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를 얻는 게 없지만 생체 에너지를 그 과정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그 소모하는 에너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되게 건조하게 답할 수 있겠죠. 별로 재미있는 결론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이고요. 흔히 운동량 또는 뭐 운동량 보존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당구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당구공 갖고 막 물리 개념 설명 많이 하고 문제풀이도 하는데 실제 당구장 안 가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사구라고 불리는 건 규칙도 모르고요. 포켓볼도 태어나서 5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포켓볼을 처음 해본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으로 먼저 접하고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 운동량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죠.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